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민주당은 좌, 국힘당은 우, 이런 선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수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더불어민주당은 좌익이고 국민의힘당은 우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우익 대통령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국민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공작 집단인 중국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이런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엄청난 수박 세력들이 몇 겹으로 둘러싸면서 국민들을 다단계로 속이기 때문에 5.18 공산화가 5.18 민주화로 뒷바꿈을 한 거를 증거를 제시하면서 폭로를 해줘도 모릅니다. 진실을. 원래 전통적으로 호남 사람들이 타고난 유전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앉았다 하면 거짓말, 일어섰다 하면 가오다시, 돌아섰다 하면 도둑질, 이런 특징들을 갖고 5.18 공산화를 북한과 중국 정보부의 선동에 편승해가지고 소교되니까 안 속을 수 없는 거죠. 전남대학교 앞에서 등교를 하려는 학생들을 공수부대가 두들겨 패서 5.18이 일어났다. 금남로에서 7공수 공수부대원들이 잔혹한 진압을 해가지고 광주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런 사기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에 칼빈총을 들고 아시아 자동차에 쳐들어간 거를 싹 빼고 7공수 지휘관들 중에서 북한 현역들이 7공수 장교로 투입돼가지고 지휘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잔혹한 진압이 있었던 것은 싹 빼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국힘당은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통해서 적화가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난수 방송 지휘는 태용호가 8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날로 국정원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근무를 하면서 시작했고, 중앙일보 홍석현이가 부탄에 있는 북한의 해외 해킹 총본부에 들러서 태블릿 조작에 대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왔고, 그거를 윤석열이가 총지휘를 해서 박근혜 정부를 제거를 한 다음에 임명진이라고 하는 좌익 목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서 1차 물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태용호가 국회의원이 돼서 점검을 해보니까 물이 덜 빠져가지고 김종인을 시켜서 물빼기를 확실하게 한 게 지금의 국힘당입니다. 고성국 같은 인간들은 지금도 윤석열이가 철저한 우익 대통령이라고 철저하게 나발을 불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한 게 윤석열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6년 12월 31일 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호남의 신용불량자가 분신 자살을 하면서 그 사건을 시민장으로 치른다는 공작을 했었지만, 그 사실의 진실을 폭로하는 바람에 곧바로 시민장은 취소되고 분신 자살한 사람은 망월동에 묻고 끝냈습니다. 분신 자살의 내막은 호남의 신용불량자가 꼬임에 빠져서 분신 자살을 했는데, 분신 자살하기 직전에 먼저 그 CG 장면이 인터넷에 나간 겁니다. 그때는 일베가 호남 향후에서 사들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거의 안 빠졌을 시기였기 때문에 저와 몇몇의 우익 동지들이 바로 그 분신 자살자를 119에 신고한 사람이 시국과 관련한 분신 자살을 5번째 신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분신 자살자가 호남 사람이고 신용불량자다, 이런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재인이가 분신 자살자의 사회장을 지내는 장주가 돼서 다음날,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 날부터 서울에서 사회장을 지내기로 했다가 우리들의 폭로로 인해서 사회장은 취소돼 버리고 그 사건은 종결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태원 학살 사건도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컴퓨터 그래픽으로 비디오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서울역 분신 자살 사건도 그래픽으로 분신 자살을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수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윤석열은 쫓겨난 다음입니다. 그런 윤석열이가 박근혜 특검이 된 겁니다. 간첩 홍석현이가 윤석열에게 박근혜를 제거하면은 문재인 다음의 대통령은 너다, 이런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윤석열은 태블릿 공작을 성공시켜 준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을 특검에 보내주고 뒤를 다 봐줬던 게 문재인인데, 북한의 지령대로
갑자기 둘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연극을 해서 국힘당의 당비 일원도 안 내고 당원도 아닌 윤석열이가 즉시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조절해서 대통령이 된 거를 우익이라고 지금 떠드는 고성국 같은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윤석열이는 문재인처럼 북한에 돈을 많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청와대도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기고 버텼지만 결국은 미국에 가서 화웨이 통신장비 목록을 미국에다 제출하고 목숨을 구걸했고, 그래서 미국은 국정원에 통보를 해서 한국의 경계과학화 장비 1,400대를 철거를 시켰는데, 그 철거가 끝나면은 그 물적 증거를 가지고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서욱이를 체포 구속을 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면은 지금의 사태는 없는데, 여기서 또 윤석열이가 중국 쪽과 딜을 해가지고 자작계엄령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이재명에게 넘겨주는 딜을 해서 지금 깜빵에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도 문재인처럼 북한에 돈을 보내지 못합니다. 지금 김민석이가 바로 문재인의 임종석입니다.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되는 총대를 맨 사람인데 지금 총리 청문회에서 보듯이 얼마나 많은 돈들을 감쪽같이 떼어먹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문재인과 똑같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하면서 그 돈의 상당 부분, 그리고 환경을 위한 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제 제품을 사면서 거기다 돈을 얹어서 북한에 보내는 방법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걸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지금도 탈영병 큰아들이나 법카 범죄자 마누라도 끽소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만 이 나라를 지켜갑니다. 황교안이가 정당을 새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청모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도 책 한 권 안 사줍니다. 미국에서 상해 망명 정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1원도 안 줍니다. 곧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대북 부역 행위를 다 폭로해가지고 응징을 가할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가 될 겁니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북한과 중국에서 통제하는 정당이고, 그들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줘야 되고 그 돈 말고 자기들도 먹어야 되는 이중 부정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만 더 거지가 될 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